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는 극적인 반등을 연출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4월 출하량을 앞두고 도이치뱅크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사전 전망했습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가 미국 법무부의 시정 조치 요구에 대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가 법정에서 올해 안에 자사의 인공지능 서비스인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기본 탑재하는 방안을 애플과 논의 중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에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AI 열풍의 중심에 있던 엔비디아가 미국 증권사로부터 이례적인 매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메타가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5년 회계 3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요일 미국 증시는 극적인 반등을 연출하며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미국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나타내자 시장은 크게 흔들렸고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장막판 매수세가 유입되며 S&P 500은 오히려 0.2% 상승 마감의 2% 낙폭을 되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4월 한 달 기준으로는 여전히 하락세를 피하지 못해 3개월 연속 월간 하락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S&P 500은 0.15%, 다우지수는 0.35% 상승했고 나스닥은 0.086% 하락했습니다. 이번 GDP 하락의 주요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규모 관세 부과에 앞서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수입을 급격히 늘린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수입은 지난 분기 대비 41% 급증했습니다. 반면 소비 지출은 둔화되며 성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3월 소비 지출이 0.7% 증가해 시장 예상을 상회하긴 했지만 분기 전체로는 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인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로 나타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도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다시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약해진 경기 지표와 둔화된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현재 시장은 올해 총 1%포인트에 달하는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자신의 무역 정책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연준을 다시 비판했고 일부 기업인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조속한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고 트럼프 정부의 잦은 정책 전환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4월 출하량을 앞두고 도이치뱅크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사전 전망했습니다. 니오는 약 2.5만 대를 판매하며 전월 대비 66%, 전년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차 브랜드 온보와 파이어플라이 효과로 신규 주문은 3.6만 대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약 3만 대로 추정되며 전월 대비 58%, 전년 대비 7% 감소했습니다. 주문도 4만 대로 전월 대비 35% 급감해 고전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37만 대 출하가 예상되며 여전히 시장 1위지만 신규 주문은 전월보다 14% 감소해 구형 모델 부진이 부담입니다. 샤오미는 2.85만 대 출하가 예상되나 사고 이슈와 긴 대기 기간으로 주문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샤오펑은 약 3.4만 대, 리오토와 지크르도 각각 3만 대 초중 반대로 예상되며 신차 효과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황금 연휴 이후 대규모 신차 출시가 예정된 만큼 다음 달 흐름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가 미국 법무부의 시정 조치 요구에 대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현재 미국 법원은 구글의 검색 독점에 대한 판결 이후 그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고 검색 이력 같은 사용자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차이 CEO는 이 조치가 실행된다면 구글 검색 엔진은 외부에서 쉽게 복제될 수 있으며 지난 20년간의 R&D 투자 가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검색을 사용한다며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가 없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은 오는 8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구글은 항소 의사도 밝힌 상태입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가 법정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자사의 인공지능 서비스인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기본 탑재하는 방안을 애플과 논의 중이며 계약 성사를 희망한다는 내용입니다. 피차이는 애플 CEO 팀 쿡과 2024년 내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으며 오는 6월 열리는 애플 개발자 회의, 즉 WWDC에서 관련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체 AI 시스템을 주력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 오픈 AI의 챗GPT도 일부 통합한 상태입니다. 제미나이가 추가되면 사용자는 선택지를 더 갖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단순한 기술 협업 차원을 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증언은 구글의 반독점 소송 재판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구글이 애플, 삼성 등과 맺은 디폴트 검색 엔진 계약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비판과 연결돼 있습니다. 피차이는 도가 요구하는 데이터 공유나 크롬 매각 같은 조치를 사실상의 IP 분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이런 조치는 R&D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에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AI 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기존 규정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추격 중이라며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현실을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3단계 확산 제한 체계를 유지 중이며 5월 15일부터는 더 강력한 AI 확산 프레임워크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젠슨 황은 또 TSMC가 애리조나에서 칩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충분한 자원과 의지를 바탕으로 온쇼어 제조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제조 국산화 정책도 지지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 정부의 기술 패권 전략에 큰 시사점을 던지며 반도체 규제와 미중 기술 경쟁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AI 열풍의 중심에 있던 엔비디아가 미국 증권사로부터 이례적인 매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시포트 글로벌 증권은 AI 수혜는 이미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다며 현재 주가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들이 자체 칩 설계를 추진 중이며 2026년부터는 AI 관련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일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 엔비디아 주가는 20% 넘게 하락해 반도체 업종 전체보다 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시포트는 목표 주가를 $100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주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시장 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여부가 엔비디아 주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메타가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성적표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6.43로 예상치 $5.28를 크게 상회했고 매출은 $4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166억 달러로 35%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41%에 달했습니다. 플랫폼의 일간 사용자 수는 34.3억 명으로 6% 증가했고 광고 노출 수는 5%, 광고 단가는 10% 증가했습니다. 특히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눈에 띕니다. 메타는 올해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최대 $720억 달러까지 올렸습니다. CEO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 AI는 월간 사용자 10억 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AI 글래스 개발도 순조롭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광고 없는 유료 서비스 모델이 디지털 시장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메타는 이에 항소 중이며 3분기 중 사용자 경험 악화와 수익 타격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은 강했지만 규제 리스크가 향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5년 회계 3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700억 달러를 넘으며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순이익도 18% 늘어난 $25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예저를 포함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은 21% 성장하며 $26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애저 단독 매출 성장률은 33%에 달했고 그중 AI 관련 수요가 16%포인트를 차지하며 강력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피스와 링크드인을 포함한 생산성 및 비즈니스 부문은 10% 증가했고 엑스박스 콘텐츠와 광고 부문도 각각 8%, 21% 성장했습니다. 회사는 분기 중 97억 달러를 주주에게 환원했으며 인공지능 인프라 및 앱 전반에서의 혁신을 통해 기업 고객의 성장과 비용 절감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델라 CEO는 AI와 클라우드가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